김해에서 있었던 통학 차량의 음주운전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의 음주 사고는 일반 버스보다 사고율이 더 높습니다. 수시 단속도,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지역구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연기 통영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행사 대표의 거액 횡령으로 중단된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사업을 두고 합천군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합천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성 공룡엑스포가 지난 3일 막을 내린 가운데 유료 관람객 18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4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김해에서 있었던 유소년 체육교실 차량의 음주운전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또 학원을 오가며 아이들이 타는 승합차와 버스는 모두 통학 차량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일반 버스보다 아이들이 타는 통학버스 사고율이 13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수시 단속도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속에 차량 한 대가 도로 한쪽에 멈춰서 있습니다. 유소년 체육교실의 통학 차량입니다. 다행히 늦은 밤이라 아이들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마주오던 차 2대와 주차된 차, 안전 펜스까지 모두 4차례나 충격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달렸을지 모릅니다. 술을 많이 드셨었습니까? 아니 조금인데 왜 그러십니까? 된 거는 아닌데 그날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약을 많이 먹어 그래 어머니 기치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또 해줄 수 있으면 그래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음주운전 사고율이 일반 버스보다 약 13배나 높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음주운전 사고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 수시로 음주 단속을 하면 좋을 텐데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만 봐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만 700여 대. 전담하는 담당 경찰관은 1명입니다. 음주 단속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가 약 700여 대 정도 되고 그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충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또 운전자 인식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관련 법은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지난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됐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바뀐 법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한다는 건데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개정된 초기다 보니까 자율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치 비용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설치한 대상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던가 그러한 좀 보상적인 측면의 제도가 있다면은 좀 더 장착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지역구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연기 통영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온 천 시장은 통영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역 축제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연기 통영시장.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는 7일 열린 1심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축제 분위기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직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발언은 선거 8개월을 앞둔 시점이라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시장은 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아래로 판결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선거 6개월 전에만 법적으로 처벌받고 6개월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실수를 가장해서 허용이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서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한산대첩 축제 당시 재선을 준비 중인 정점식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일명 280억 먹튀 사건으로 불리죠. 지난해 발생한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건설 횡령 사건을 두고 합천군이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합천군이 남은 대출금을 전액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군의 고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네, 먼저 지난해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90억 원을 들여 합천 영상 테마파크 내 부지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합천군이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20년간 운영한 뒤 군에 기부 체납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인데요. 2022년 10월 착공했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준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시행사가 자재비 인상 등을 이유로 합천군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고요. 시행사 대표는 250억 원을 횡령한 뒤 도주했다 잡혔고 군은 결국 사업 포기 선언에 이르렀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지난 6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7일 1심이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무엇입니까? 네, 현재 합천 호텔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합천군이 금융사 등을 상대로는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사 측이 합천군과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를 상대로는 대출금 반환 등의 청구 소송입니다. 7일 열린 1심은 합천군이 낸 건인데요. 시행사가 사업을 위해 PF 대출로 받은 550억 원 중 남은 대출금 280억 원을 갚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초기 합천과 시행사가 맺었던 실시 협약서에 따르면 군이 최종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합천은 시행사가 필요 자금을 요청했을 때 대리금융기관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수백억 원의 자금을 줬다고 받고 시행사와 감리업체 간 임용계약서를 찾아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합천의 이런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1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또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계약을 잘못한 합천군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대로라면 합천군이 전액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소송 금액은 합천군 한 해 자체 수입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보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던 합천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 합천군의 대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8일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과 관련된 밑그림이 공개됩니다.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박안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이 열립니다. 위원회는 박 지사와 박 시장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로드맵을 담은 기본 구상안 초안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열 예정입니다. 창원시의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7일 창원시가 경자청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패소한 창원시는 사업 시행자 지위를 잃으면 민간 사업자에 약 2천억 원의 확정 투자비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고성 공룡 엑스포가 지난 3일 막을 내린 가운데 잦은 비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고성군은 7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올해 공룡 엑스포에 18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41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 현장권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고성사랑 상품권은 6천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성군은 내년 엑스포에서는 전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경남 남해안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투르드 경남 2024가 통영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자전거연맹 마스터스 랭킹 300인의 선수들이 참여해 통영과 거제, 남해와 창원 등 총 300km 구간을 달릴 예정입니다. 투르드 경남은 경남도가 아름다운 남해안과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투르드 프랑스에서 착안해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주식회사 마이비는 7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통비로 써달라며 교통카드 10만 원권 200장을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교통카드는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 20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마이비는 지난 2021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회공헌 사업 협약을 맺고 4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능과 학사 일정이 끝나는 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비행행위 점검 및 선도 보호 활동을 추진합니다. 경남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소년 음주와 흡연 등 비행행위와 마약, 도박 등 중독성 범죄를 막기 위해 선도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각 경찰서별 비행신고 다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의 심신 통합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준비 중인 통합치료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부산대학교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부산대 한방병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1월 개소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치료지원센터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통합예술치료를 제공하고 부산의료원 인근에 위치한 화지산의 생태적 치유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의 전인적 치유를 지원하며 시민의 삶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통합치료지원센터는 부산의료원 건강증진센터 내 3층과 4층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